반갑습니다. 저는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동훈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 비교라는 주제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뉴질랜드, 아일랜드 노동시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노동시장은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노동시장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로 한국은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경직되어 온 나라, 왜 노동시장이 경직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표를 보겠습니다. 표 1은 OECD 국가들의 고용보호 순위입니다. 이 표는 OECD가 1998년 그리고 2003년에 회원국들의 고용보호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그 순위는 제가 매긴 겁니다. 대표적인 몇 나라를 이 표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맨 끝에 있는 한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첫 번째 칼럼은 고용보호 순위인데 이것은 종합순위입니다. 두 번째 칼럼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규직 순위를 보면 2003년과 1998년 둘로 되어 있는데 2003년은 얘기하지 않고 1998년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8년은 고용보호가 약하기로 26위로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당시 조사 대상국이 27개국인데 한국은 고용보호가 심하기로 포르투갈 다음 나라입니다. 고용보호가 심하다 그 말은 한마디로 정규직 해고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1998년에 도입한 법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2012년 경우 세계 152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 규제가 얼마나 심한가를 평가한 겁니다. 맨 끝에 있는 한국을 보시면 맨 오른쪽 칼럼 1912년에 한국은 152개국 가운데서 노동시장 규제가 약하기로 134위입니다. 달리 말하면 노동 규제가 심하기로 한국은 152개국 가운데서 19위입니다. 한국보다 더 심한 나라는 아프리카 미개국 또는 남미 독재국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노동시장 규제는 아프리카 미국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이렇게 고용보호가 심하고 노동시장 규제가 심한데 둘을 합치면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왜 노동시장이 이렇게 경직되어 왔을까?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정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영삼 정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 노사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노동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해고법과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대표가 이끈 평민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영삼 정부는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들 어디서 비밀리에 모여 해서 버스에 태워가지고 국회에 가서 몇 분 내에 탕탕탕 해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당시 평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그만두었습니다. 그 무렵에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에 노출되어서 급기야 1998년 12월 3일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자였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미리 정권을 인수하면서 OECD, IMF 권고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IMF 권고에 따라서 한국 경제를 구조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구조개혁 내용 가운데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따로 마련한
4대 경제개혁이었습니다. 공공부문개혁, 기업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노동개혁이었습니다. IMF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와 같은 개혁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는 IMF 공고에 따라서 1998년 1월 8일에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전문가들은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김영삼 정부에서 노사개혁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면 옥상옥이 되어서 규제가 더 심화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노사정위원회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는 코오퍼러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합의주의 또는 합의주의 또는 조합주의라고 번역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사회적 합의주의입니다. 사회적 합의주의란 이익이 다른 여러 단체가 모여서 의견을 토의하고 협의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경우에도 소위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성공한 나라는 아일랜드 하나뿐입니다. 네. 그런 걸 알고 전문가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만은 결국 도입하게 됐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어서 1998년 2월 10일에 60개 항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정리해고법과 근로자 파견법 도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 파견법이란 뭐냐? 지금 현행 이 근로기준법 23조부터 26조 그리고 관련된 시행령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정규직을 해고하려면 제가 정리한 겁니다. 5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 23조에 들어있는 더블 코테이션, 긴박한 인용 코테이션 닫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야 정리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와 성실한 이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노조가 자기 조합원 목 치는 것을 허가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가서 정리해고를 해야겠다 하면 어느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더 연구해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충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퇴직수당입니다. 한국은 IMF 한 자료에 따르면 고충수당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근로자에게 50일 전에 통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50일 월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에서는 정규직 해고를 한다는 것은 그림이 떡입니다. 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것이고 바로 이 정규직 과보로 인해서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되었습니다. 네, 한국 노동시장 경직의 주범은 바로 이 근로기준법 23조, 26조 네,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것이 근로자 파견법입니다. 근로자 파견법은 노동시장위원회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조 파워에 밀려서 전 업종이 아닌 28개 업종에 한정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 영국 그런 나라들은 근로자 파견과 관련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유연합니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도 처음에는 한정된 업종에 걸쳐서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전 업종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려면 지금이라도 근로자 파견법을 전 업종에 적용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로 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잘 알려지다시피 친노 정책을 폈죠. 그래서 노무현 대선 후보는 두 가지
일종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 사용자에 비해서 노동자 파워가 약하다. 그래서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근로자의 56.7%가 비정규직이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비정규직 철폐를 실시하겠다.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후보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2월에 들어섰는데 바로 3월부터 한국은 노조 천국 파업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기업 노조들이 돌아가면서 파업을 했죠.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한국은 비정규직 문제로 파업공화국이 되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썼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입니다. 외국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임시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이 발행하는 인구활동 경제연보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둘로 짝 쪼개서 하나는 정규직 8시간 일하지 않는 근로자는 비정규직 마르크스 소위 이분법을 적용해서 비정규직 하면 뭔가 동정을 받아야 될 그런 계층으로 용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정말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노무현 대선 후보가 한국 근로자 56.7%가 비정규직이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수치입니다. 네,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한국노동연구원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56.7%가 아니라 27.3%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그래서 노동계는 지금도 처음에 부풀린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불행입니다. 네. 어떻든 간에 노무현 정부는 한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그걸 도입한 겁니다. 2003년에 정권을 잡고 나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당시 열린 우리당조차도 꺼렸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로 굴러다니다가 2007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야 환노위가 그냥 담합을 해서 2006년 11월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로 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비정규직으로 2년 고용하고 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년 되기도 전에 해고를 시키고 또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쓰고 그래서 한때는 비정규직 해고난이 일어나기도 해고 난리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이어서 이명박 정부로 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얘기를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5년 내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잡자마자 비정규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정규직화 시켰고 그 다음에 당시 김대한 노동부 장관 얼마 전에 노사정 위원장을 했죠. 사표를 냈는데 김대한 노동부 장관이 당시에 자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 비율을 85%로 올리겠다. 다행히도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OECD 자료를 보면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독일인데 83%입니다. 당시 한국은 약 60%였는데 이것을 85% 올리겠다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노동부 장관이나 비정규직 보호를 지나치게 했던 겁니다. 네. 어쨌든 비정규직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지금은 당시에 비해서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좀 더 떨어진 셈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85%를 올리려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다음에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노동정책에 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2년 반 동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정책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2012년에 그만두기 직전에 2011년 말경에 갑자기 30개 항에 걸친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법 하나를 얘기를 하면 어떤 회사가, 다시 말하면 원청 회사가 사내 하도급을 줍니다. 어떤 회사에. 그런데 사내 하도급 그 회사의 근로자가 원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불법 근로자로 판명이 되면 원청 회사가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법입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법입니다. 이 법이 얼마나 적용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이르기까지 한국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경직되어 왔습니다.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 표 2를 보시면, 자, 밑에 한국을 보십시다. 여기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데이터입니다. 2000년은 김대중 정부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05년은 노무현 정부 때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고, 2012년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네, 매년 데이터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몇 해만 제가 이렇게 골랐습니다. 자,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로 봅시다. 이것은 123개국 가운데서, 자, 노동시장 규제가 약하기로 한국은 58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 2005년 계속 58위가 떨어집니다. 약하기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 역시 141개국 가운데서 74위로 순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순위가 떨어진다. 그 말은 더 노동시장 규제가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 여기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무려 141개국 가운데서 전해에는 74위인데 107위입니다. 앞에 설명했죠. 노동시장 규제 정책만 도입하다 보니까 1년 사이에 74위에서 107위로 떨어집니다. 또 2007년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2년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놀랍게도 152개국 가운데서 노동 규제가 약하기로 한국은 134위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152개국 가운데서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19위입니다. 한국보다는 더 심한 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미개국이나 또 남미 독재국가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한 한국은 아프리카 미개국 수준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현지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노동시장은 2000년부터 쭉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규제가 심화된 나라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